haters want better sweaters. I hope that this is useful to you, and I'm sure that you're going to hear it a lot. So if you're expecting to hear haters want better sweaters, in American English, you're not. 이제 허경영 두 번째 시간 시청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 작업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누나 아니 동생인지 봅시다. 좀 방송 화면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정치인은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위에 떠 잠깐만 있는 조금만 보고 조각배들입니다. 요거 좀 보고 갑시다. 배가 크냐 작으냐 배들만 비교하면 거대한 배가 언제나 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배의 크기가 아니라 배의 성능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이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혔고 나라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나라를 죽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바가 공정한 나라이므로 그 주인들이 소수 특권 세력의 역사적 퇴장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나라, 적폐가 청산된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갑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혁명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꿰을 뿐입니다. 거대한 소수 특권의 적폐 세력, 그 적폐 세력을 상징하던 우두머리 하나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 몸통 부패한 정치 세력, 그 뿌리 횡포하는 소수의 경제 기득권자들, 특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소수의 재벌 가문들, 그들을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란 벽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권력 담당자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기회가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각자가 기여한 몫이 보장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진짜 교체를 위하여, 세상 교체를 위해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교체를 원하면 힘껏 들고 흔들어 주십시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조금만 더 이재명 시장 걸 한번 봅시다. 저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던 분들한테 새롭게 기회를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과거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때가 됐다. 새로운 미래는 정치에서 시작된다. 또 그 정치는 민주당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이 만들어 놨다. 이게 10명. 요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금기는 거의 확실하게 100%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뭔가를 엄청나게 훔쳐서 많이 해먹고 있는 자리에 도둑 맞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곤란하기 때문에 애비 이렇게 해서 금줄을 쳐놓은 겁니다. 애비 오지 마라. 종북몰이가 그런 거죠. 네, 지금 막 억울해가지고 난리니까 이쪽 줄 한번 더. 네, 300억인가 500억인가 하도 많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5,500억 정도를 제가 벌어줬습니다. 민간 개발하려는 거에 뺏었거든요. 자, 뺏어가지고 하던 보던 거 허경영 강의 봅시다. 임대 아파트 부지도 한 1,800억짜리 강의 등등해서 5,500억. 68 어웨이 1068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나? 갑자기 가만있어봐 잠깐만 68 나와라 오바. 갑자기 왜 청년강의 68에 볼까? 실시간 라이브 아니요. 왜 안 나오지? 아까 보다가 그 녹화 업로드 영상 분량 때문에 강연을 하는 걸 했는데 왜 안 나오죠?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 이제 봐야 되는데 나 아직 덜 봤는데 이번 주는 정말 더 재밌던데. 나 지금 녹화 중인데 왜 안 나오시나?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또 경험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각본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떤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것을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체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2시간짜리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거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없어져 버렸네. 내가 보던 중에 또 이거 바뀌어 버렸네. 2시간짜리 계속 보고 싶었는데. 자, 라이브 방송. 4부. 이거 어떡하지, 그럼? 계속 볼 걸 그랬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란 게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볼 걸. 68 4부 라이브 허본자 허경영.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제치됐는데 여기 있네. 아까 내가 보던 게 허경영 강연이었구나. 아웃사이드에서 왜 신정치 나야 되는가. 자, 나 이거 너 구독하고 있나? 구독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내가 1시간 언제쯤에 끊었죠? 부모도 돌아가면 사모를 받는 부모가 있고 못 받는 부모가 있어요.
그걸 떼버리고 실질 조금 더. 뭐야? 선천, 후천이에요. 전부 처음도 하늘이고 뒤도 하늘이야. 하늘의 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을 내가 여기는 그래도 진인들은 헤드폰을 쓰면 훨씬 더 저 귀에 성인들은 이게 뭘 잘 느낌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어. 알겠습니까? 속인 이 사람들 뭐예요? 범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명, 네? 처음에는 명예를. 언제 뭘 생각해요? 에? 에? 뭐를 생각해요? 명예를 취하고 명예. 뒤에는 물을 취하고 선예, 처음에 명예를 택해. 후에 뭘 생각해? 후 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벼슬 한다고 내가 정치를 해. 그래 벼슬 따거든. 그 다음 입마이 포켓해가지고 늙어서 돈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범인이야. 속임보다 조금 머리 깨나 돌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수는 조금 높아. 아주 자기의 명예, 가문에 이런 걸 내세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효도에 한글로 써야 되겠네. 효도의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효도의 3대 요소는 생전지효. 생전지효예요. 살아생전의 효도 다 알아. 아까 말한 거는 3대 효도고 3대 요소는 생전지효, 사후지효, 사모지효. 그죠? 사모는 뭐 여자를 사모하는 거 그런 것도 되지만은 부모를 사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모지효가 있는데 사모지효가 이렇게 해서 이게 3대 요소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치 자, 난 이걸 왜 강의가 좋냐면 말이죠. 아까 50분 분량의 그 이재명 시장의 그 영상 분량도 있고 그분이 말하는 그 이재명 시장이라는 분이 말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곳 있어요. 그러나 그 50분의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반해서 허경영 강연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산업화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잃어버린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실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생전 지효, 뭐 사후지효, 사모지효 이런 건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깨달아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망각해버린 가치, 그리고 그 가치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실체는 뭡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의하죠. 정말 이런 걸 하나씩 볼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조각 빚어내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사모할 만한 정치인이 있어요, 없어요? 허경영이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나면 허경영이 어디까지 사모할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통령 황제 되셔야 됩니다. 부모도 돌아가면 사모를 받는 부모가 있고 못 받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자식하고 대판 붙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사모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자식들 보는데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해야 돼. 그냥 아버지는 못 먹고 엄마도 그냥 안 먹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막 이래야 돼. 그냥 병원에 가고 싶어도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고 자꾸 이제 반대로 하면 부모 자식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오고 나서 사모해야 안 해. 지금 유튜브에 뭐 이게 메시지가 왔어요. 이현조님이 저도 TV 끊은 지 거의 4개월이 되어가네요. 이젠 유튜브가 TV예요. 심리 전문가님의 설명까지 곁들이니까 재미가 배가 되고 현장감이 느껴져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국가가 배당금을 줄 경우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싸울 일도 네. 더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부모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면은 사모를 받게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근데 부모님한테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가처분까지 해버리고 가처분까지 당해가지고 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게 뭐죠? 가처분 소득이? 세금, 공과금 공제한 다음에 받는 월급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데 60만 원을 공제했네. 근데 그걸 미리 딱 떼버려요. 미리 그걸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걸 떼버리고 실질 소득은 네, 맞아요. 200만 원에서 조금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 양로원, 어머니 양로원 비용 지금 세금 엄청납니다. 70만 원, 예. 돈 100만 원 나가버리면 100몇십만 원 남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당한 데다가 월급을 가처분 당한 데다가 세상에 세금 땄던 데다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세금을 떼다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요? 우리가 뭘 사도 이걸 물고 샀어. 이걸 칫솔 샀어. 치약을 샀어. 아니 사고 쓸 때마다 다 세금이 다 붙어요. 우리 모르죠. 아니 어머니 언제쯤 우리 월급 받으면서도 뭐 떼이고. 그래서 우리는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여러분 가처분 소득에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부모가 붙어 있는 거야. 부모 부양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나마 부모한테 신세지고 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이래서 부모 부양비, 세금, 국민연금. 나는 대통령 되면 국민연금 없애줘? 왜? 매월 150씩 주는데 연금이 무슨 쓰잘데가 있어? 그래서 그 국민연금 500조는 국가 대통령이 약 600조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있죠. 예. 600조는 매월 150 다 줄 거기 때문에 그 연금보다 더 많이 줄 거니까 그 돈을 5억 미만의 융자를 쓰는 모든 중산층 서민들의 사채, 은행비, 카드비 다 해결해 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땅도 팔고 그거 600조에다가 국가 땅 팔고 지하자금이 900조가 나와요. 대통령 되자마자 돈 모양과 수표 모양을 싹 하루아침에 바꿔버려요. 신고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돈이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대야 돼. 그러니까 그거 없는 돈은 못 나와. 그럼 안 나오는 만큼이 900조 정도 돼. 네. 그거에다가 600조, 1500조 거기다가 이것저것 플러스하니까 한 2000조가 나와. 그 여러분 빚 싹 다 갚아주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죠. 5만 원권 화폐가 얼마가 발행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하자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경제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20대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구조가 얼마나 술 문화, 밥 문화, 택배 문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성적인 부족함이 일궈내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의 자금이 클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쪽의 문제도 굉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건축가고 건축 설계와 시공을 경험하면서 건축계의 그 하청, 또 재하청, 도급 이런 걸 잘 알아요. 거기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도 알 뿐더러 대학 시절엔 대의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총 학생회비 요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압니다. 자, 그럼 대학 다니시는 분 아시겠죠? 관심을 좀 가지세요. 대학을 통해서 이 사회의 그 축소판인 대학을 통해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총학생회의 우리 학생들이 낸 회비가 바로 우리 국가의 세금입니다. 국민 낸 세금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떼먹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관행으로 그 당시 저 20년도 더 된 그때부터 그게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산 심의를 또 제가 해보면서 보세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꼬투리 잡습니다. 총학생에다가. 제가 그래서 말도 잘했어요. 총학생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좀 집어갖고 대의원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그런 경험이 있죠. 뭐 그 당시 뭐 누가 뭐 그런 걸 알았겠어요. 저는 상당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토론이라든지 뭐 사람 감정이라든지 대화 흐름을 잘 알다 보니까 총학생회 그 감사 때 제가 이제 완전히 나서가지고 대의원들의 인기와 함께 또 우리 뭐 학생들의 지지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총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정치인들 이제 보좌관으로 가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다가 제가 딱 끊었죠. 왜냐하면 점점 공부가 깊어지니까 상당히 심리학적인 공부가 깊어지니까 난 이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더럽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게 그 뭐죠? 하나도 깨끗한 게 없던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가치, 그것이 종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경험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지금 기독교를 간다든지 뭐 교회를 종교를 믿는다는 게 하나 일종의 세뇌 프로그램에 말려드는 거죠.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7세경이었어요. 교회를 가면서 뭐 우리 인간이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불안입니다. 자기 영혼, 자기 육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런 우리에게 뭐 천국 간다는 그 달콤한 유혹은 빨아들이기 쉽죠. 그러면 그런 감정을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었다면은 전혀 기독교에 빠질 생각이 없었을 텐데 저는 100억을 준다 해도 난 그 싫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죽으면은 뭐 지옥 가나요? 예수 아니면 지옥이고 예수 만나야만 천국 가나요? 아니라니까요. 뻥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역사 그런 정리가 싹싹 되면서 야 이것들이 구라를 쳤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실체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얘기할까요? 가톨릭에 대해서부터까지. 자, 강의로 들어갑시다. 허경영.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사모주의 받을 정치인 나와야죠. 대통령들은 지금 대통령을 누가 사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옛날에 있었어. 내가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누가 있었죠? 우리가 누구를 사모했냐면은 박 대통령을 사모했어요. 약간 사모했죠, 그죠? 박 대통령을 약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6.25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6.25도 우리가 사모했어. 그렇더라고요. 6.25도 사모를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정도독을 도와가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싸그리 그냥 없애버린 거야. 맞아요. 이 사모지효, 나라 국왕에 대한 사모지효를 대통령을 욕먹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의 97%가 잘 잘랐다 이러면은 사모지효가 없어진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에 먹칠해서 안 했어요? 쪽까지 끓을게요. 자, 쪄서 끓어봅시다. 요즘 우리 세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어릴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슬프게 많이 여겼고요. 대통령이 훌륭했다라고 다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즘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박정희는 뭐 그냥 일본명으로 말하나, 그런 거에다가 또 말합시다. 이제 뭐 군마지로라든지 사키 마사오라고 일본명으로 개명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독립군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언성을 좀 높여서 말할까요? 좀 화를 좀 낼까요? 좀 이렇게 전율이 있는데 심리 전문가로서 우리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출생적인 배경부터 봅니다. 나이, 연대별 따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성격적인 그 형성이 이루어졌을지 이론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인물의 어떤 삶을 평전을 만들어 가게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박정희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 창씨개명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일본에서 하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마치 박정희 혼자만 창씨개명한 것처럼 이야기 떠들고 있는 그 이 오류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군마지르러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충성서약이라든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시대인데 왜 그것을 꼬투리 잡을까요? 자, 또 하나. 박정희가 이제 그 만주군 그쪽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러 나갈 적에는 박정희는 독립군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좋아했다고 일부러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요시! 내일은 독립군을 잡으러 가는 날이야. 기분 좋다. 우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을 정도로. 그래서 옆에 보는 일본인이 이런 미친 새끼, 미친놈, 저 녀석 왜 저렇게 오버하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놓고 투덜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목격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늘어나는 게 뭡니까? 박정희가 일종의 연극을 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독립군으로 하다가 그 과정은 마치 출세를 위한 방향도 되겠지만 뭔가 모르게 이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독립군을 잡으러 가길 좋아했다는 모습은 어찌 보면은 저 녀석이 진짜 독립군을 잡으러 가는 뭐 앞잡이처럼 누군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그것은 일종의 그 일본의 전략 전술을 배우기 위한 박정희의 노력 모습이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허세 뭐 그런 연기였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을 택하느냐? 이제 가만히 간추려 보면은 약간 요런 쪽 이제 그 시대 속에 살기 위해서는 본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 시간대였죠. 자, 그런데 자, 그런 행적은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제가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1950년대 또 아니 그 이전인 1920년대에서부터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사실이죠. 제국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재벌가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 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일종의 자본주의이자 또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다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좀 쉽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네요. 그냥 제가 쓰는 단어로 말하자면은 그 당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탐욕의 대명사였다. 그런 반면에 자본주의에 반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상형적이었다는 거죠. 마치 지금의 이재명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앞서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민주주의라면은 이재명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같은 우리 몸에 확 닿는 우리가 저 이론을 따르면 저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충동감을 준 거죠. 근데 왜 제가 차라리 비유를 하려면 허경영 강의를 비유하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죠. 진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박정희 평전을 하면서 왜 공산주의를 꺼내느냐? 박정희의 그 진보된 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결국 군사혁명을 통해서 그 혼란스럽던 나라를 일시에 잠재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장면 내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 견해는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한 70% 아니 98%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2%가 남았느냐? 바로 박정희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장면 내각에서 장면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그 사람 우두머리죠. 이제
4.19 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가고 새로운 내각이 결정됐는데 이제 혁명정부를 세우게 되는 그 박정희의 그 군부들이 이제 군 세력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서울을. 그러면서 장면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 같이 있던 그분, 총리 같은 역할 하던 그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12.12 사태 때 우리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이 자리를 지켰지만 국방위 장관이 결국 겁을 내고 도망을 가고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면은 불의에 항상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 그렇다면 그 당시 군사혁명 당시에 다른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이후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영화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본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17년에 현대에서도 시의원만 해도요. 당선이 되면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무이자 혜택 엄청납니다. 그것을 뽑아먹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려고 하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시 기초적인 자원에서 뭐 동민을 위한다고요. 그 구라입니다. 네. 제가 실제 시의원 후보자를 만나봤고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건진 산 지식입니다. 그리고 정보이고요. 자, 계속 이제 들어가죠. 자,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막 나와 있는 그 박정희에 대한 어떤 뭐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에는 그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 심리학의 세계, 인간의 내면의 세계, 요 정도로 일단 끊고 흑경영 강의를 계속 들어봅시다. 병을 조심해야지 정도도 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맞아. 이래서 철천지 부모에게 사모지옥 아니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우리가 효도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요거는 생전, 지효. 요거는 3대 요소고 효도의 3대 효도가 뭐예요? 무료, 심효, 대효. 대효가 있거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는 대효야. 맞아. 대효를 한 거지. 요거는 부모님을 의식주로 해결해 주는 거, 이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월 150, 부모님 300이 나와. 그 내가 해결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안 해도 돼. 부모한테 물려. 특별히 안 해도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심효. 요거는 열심히 해. 이것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줘.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원. 요것도 내가 해줘. 그러면 대효,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님한테 대통령이 된가 대효 했어 안 했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는 했죠, 그죠? 근데 4년 동안 뒷조사를 해보니까 대효가 아니고 망효를 해버린 거예요. 망효. 그래 맞아요. 그렇게 되긴 됐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던 대통령. 네? 잠깐만요. 이런 비판을 또 해오시네. 부마 사태, 뭐 이런 거 민주주의 탄압한 거,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요. 이렇게 봅시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을 통해서 재벌을 키우긴 했습니다. 키웠고요. 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채도 좀 지금에 비하면 많이 안 생긴 거지만 어쩌고 조금 생겼긴 했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국민 전체적인 삶은 어때요? 질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 박정희 정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박정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정희 그 당시 시대에서 왜 민주주의를 탄압했냐?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명목상 우리가 당시 우리가 입헌 제정을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뭐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담긴 했어요. 담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을 계속 해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해먹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 조직 갈래들이 퍼져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막
가치를 설파하고 요즘 말로 선동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긍이 되고 그러면 독재네 하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체제 속에서 열심히 좀 움직였더라면 어땠을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도 그 민주주의를 좀 초월한 자기 통치 지배 행위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물러날 계획을 잡고 있었죠. 그게 82년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도 나이도 있고 풀려났을 겁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국방에 대한 프로젝트만 완성하고 후계 구도를 어떻게 짰든지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피해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부마 사태 이런 것들은 결국 오늘날 보세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정치 세력권들이 기관 각 조직들이 그리고 거기에 선동돼 넘어가다 보니까 막 박사모 저 아저씨 다치듯이 탄핵날 선고되는 날 다치듯이 모르는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몸으로 뛰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도 어때요? 머리로서 말로서만 떠들어대죠.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좋으시고 혈기왕성하신 사람들이 몸으로 뛰다가 몸으로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선동은 하지 마십시다. 토론과 지혜적인 소통으로서 견해를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견해를 안 다루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여러분 유신쇼 알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차분차분하게 토론적으로 그리고 상대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정치인들이 그 당시라고 제가 말하는 그 당시는 1960년대부터 이제 80년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인들 뭐 제가 또 이름을 거론해야 되나 김영삼, 김대중 그 당시 그런 사람들 세력들이 막 박정희를 뭐 공격하고 근데 어느 정도 굴복하면서도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했던 그걸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지배당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허경영 그 총재님을 좋아하는 하되 맹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살아있게 보고 있고 그런 거지.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미개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시대에서도 우리는 미개하게 살지 맙시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꽃이고 빛이고 라이트 빛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의식을 높이면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에 또 꼬투리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존재들이십니다. 불행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허경영이가 한국이 이렇게 위기 때 아웃사이드에서 왜 신인 정치인이 나와야 되느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정치인이 정치를 계획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정치인이 정치를 계획한다? 정치를 혁명한다?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과 필리핀과 과테말라가 코메디를 대통령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고 두테르테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폭 같은 사람을. 에? 그건 왜 그러냐? 정치인이 세계 역사의 정치를 바꾸는다? 없어요. 미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영화 배우야.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이 지금 제일 존경받아요. 맞아요. 대통령 중에. 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정치를 바꿔버렸어요.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오바마도 특별한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사람들, 트럼프 이런 시대가 점점 오는 거야. 그런데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다. 이거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정치는 누가 바꿔요? 정치는 국민이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꾸는 걸 기대를 접어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정치연대가 국민 맞아요? 국민이 모여서 정치연대를 만든 것이
국민 정치연대야. 이 국정연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제사 때문에 여성들이 노예가 된 것을 교회로 탈출했죠. 그죠? 그죠? 근데 절에는 가봐야 제사 지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많이 갔어? 교회로 갔지. 그런데 교회가 14%, 절이 15%밖에 안 돼. 우리나라 신도가. 알죠? 그러면 천주교가 한 9%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교가 얼마야? 무교가. 나머지가 전부 무교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이 내가 왜 이 말을 해주냐? 아니 나머지 이게 약 71% 정도, 30, 40% 정도 되냐? 한 65% 정도가 종교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유럽은 기독교 국가야. 어떤 나라가 100% 종교가 신도가 99%가 신도야 다. 네, 러시아 정교도 그렇고. 맞아. 영국도 그렇고. 일본 99%가 불교. 맞아. 맞아요. 나라가 무지하게 안정이 돼 있어. 태국도. 대통령이 없어져도 종교가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일본에 있어 없어요. 그게 천황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대통령이 탁 유고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쓰러져서 돌아갔을 때 흔들렸네. 불안해 안 해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국민의 정신을 이끌어가 못 끌어가? 못 끌어가는 거야. 종교를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 맞지. 종교 안 믿는 자가 종교를 고쳐야 된다고 소리 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 안 하는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시대야. 맞아요. 무종교인들이 종교 안 믿는 자들이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걱정해. 맞아. 이런 나라가 돼 있어. 그러니까 종교가 국민의 정신을 문화를 이끌어가나 못 이끌어가나? 못 이끌어가. 맨날 한다는 것이 맨날 대판 싸우고 무슨 국회 마냥 종교도 저끼리 막 싸워 안 싸워. 맞죠? 나 안 본 건데 내가 아까 내가 내 말하는 거 뭐야? 종교 얘기하고 뭐 했던 거, 정치 얘기했던 거. 이 통한다니까 이렇게. 공중부양 허경영 흉내 내는 사람이 많아. 아 그래요? 그거가 소림사로 돌변해버려. 교회들 맨 막 수천 개의 파가 생겨가지고 종교들이 무슨 총회가 그렇게 많아. 그래 안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데 그거 다 합쳐봐야 6대 4밖에 안 돼. 맞아. 안 믿는 자가 60%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이 허해. 맞아요. 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모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 없어? 그것마저도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 텅텅 비어있는 여러분 마음에 누가 나타나요? 허경영이가 탁 나타난 거야. 잘하셨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누구보다 좋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황된 우리 국민이 어떤 종교적으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콩가루 민족이 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막 국주목이 난무하고 그저 막 물질에 막 엄청난 빚에 치달으면서 온 가정이 다 파괴되고 세상에 손을 볼래야 볼 수가 없을 만큼 타락되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내가 바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얘를 자, 박수 한번 쳐주고요. 자, 이 부분 구심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자,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주변을 탐색하죠. 그리고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품이죠. 아이가 엉금엉금 기고 조금만 가다가 불안해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어구 왜 울어 하면서 잡아줄 적에 아이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죠. 하루하루 클수록 점점 호기심의 영역은 커지고 그 범위는 더 길어지죠.
아이가 처음에는 뭐 주변 한 걸음도 안 되는 거리 50cm, 30도 뭐 불안하다가 나중에 1m, 1.5m, 2m까지 가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 인간은 이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라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에 대한 기대,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회생활도 안정이 되고 믿음이 가는 거죠. 우리 기본적인 인간적인 원리의 이론과 정치의 현상 속에서 성인 어른이 가지는 의식의 상태도 결국 똑같은 꼴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한테 너 3대 효도가 뭐냐? 아는 학생이 없어요. 너 효도의 3대 요소가 뭐냐? 모르. 너 너그머니의 3호지호가 뭔지 아냐? 너 4호지호가 뭐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옛날같이 제사상을 차리면 여자들이 노예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들을 그 추석 설에 재밌는 날 여자들에게 제사상 차리라는 거 좀 너무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여러분 잘 알아내야 될 게 부모한테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제사를 열심히 지낼까? 요 사람들은 설 기제사를 절대 안 지내요. 설 추석 되면 어디 가요? 인천공항으로 다 가버려. 외국여행. 그런데 부모한테 돈 한 푼 못 받은 사람 빈털터리들은 설 추석에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고 앉아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 차릴 돈도 없어. 그런데도 제사상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모한테 받은 게 많아. 공부 많이 시켜줘서 돈 많이 줬더니 부모 돌아가니까 잘 죽었다 그러고 해외여행 가는 거야. 설날. 그래 이거 진짜 문제잖아요. 제사 안 지내. 요즘 그렇지만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의 정을 그리워해.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부모 정 그리워하나? 어?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뭐 남겨주려고 하면 안 돼. 다 잘 쓰고 돌아가시면 돼. 알겠습니까? 잘 쓰고 돌아가야 돼. 알겠죠? 예, 잘 쓰셔야 돼. 요거 남겨줘라면 인천공항으로 직행해버려. 아 이거 참 요거는 좀 내가 듣기가 받아들이기가 내가 제사를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간소해야 돼. 정말 밥 한 그릇 하고 우리 밥 먹는 거 해놓고 가족이 모였으니까 파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여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이중 메시지가 되잖아 우리 몸에. 절하고 먹으면 돼. 절도 꼭 엎드려서 관절력 있는 사람들 절 안 해도 돼. 그냥 서서 묵념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부모한테 예를 갖추는 걸 간소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어렵게 하니까 제사를 두려워하는 거야. 간소해서 여성을 노예화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음식이 틀렸느니 뭐 성동 뭐 홍동 백선이 있다는 소리 하면은 여자들이 제사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한 20%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제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좀 간소. 바뀌어야죠. 현대에서는 이제 알겠죠? 제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그래서 교회들은 간단하게 해놓고 기도하죠. 그죠? 뭐 요 정도로 해놓고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야지 마누라는 부엌에서만 하루 종일 있고 가족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핫도나 치고 뭐 허경영 흉이나 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알겠죠? 몰라. 앉아가지고 내 이야기 한다면 내 봐주겠어. 그래도 부엌에 있는 사람 불러놓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네. 남자들이 후딱후딱 거들어가지고 제사상 치를 때는 남녀가 같이 그냥 간단하게 해버려야 돼. 알겠죠? 그리고 제사상은 기름에 튀긴 거 그거 많이 먹으면 암이 걸려요. 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옛날에 막 기름에 많이 튀겨서 제사상 마애가 논아줬잖아. 그거요. 기름에 튀긴 거는 금방 변절돼 안 돼. 그걸 2, 3일씩 놔두고 먹으니까 대장암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기름에 튀기면서 여자들 너무 고생시키면 안 돼. 알겠습니까?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모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제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단 박근혜 대통령 같이 부모의 사모지호를 이렇게 훼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유감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좀 잘하고 영광스럽게 퇴임했으면 좋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참 불운이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승리라는 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승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하면 상대방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승리자는 상대방 위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박수가 막 나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 암호의 후보는 저 무슨 그 세월호 있는 데를 갔다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산소로 갔어야 돼. 맞아요. 가슴 아픕니다. 따님이 저렇게 잘못돼서 유감입니다. 야, 그런 사람 지도자는 거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끝없는 전쟁에 휩싸여야 돼. 남한끼리 같은 형제끼리. 그래요. 좀도둑을 방조한 죄는 있지만은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면 돼, 안 돼?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유감을 표현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갈 길을 틔워줘야 돼. 맞죠? 네. 그런데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하는 행동을 내가 보고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들을 왜 만들어내는지 알겠죠? 박수. 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한 사람이 두 여자가 뺏어가서 안 뺏어갔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가슴 아픈 거예요. 악랄하게 박근혜를 지금 끝까지 막 욕하죠. 지금도 지금 탄핵되고 파면되고도 그죠. 이 독한 이 기질을 뭡니까 대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중에 있죠. 조금 자꾸 목이 말르네. 정말 우리 인성, 인격, 퍼스널리티가 너무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희롱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서 김구가 100% 대통령감이었어. 맞죠? 그런데 어디서 뭐가 날라와요? 총알. 아웃사이드에서 뭐가 날라와요? 총알.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승만한테 뺏겨 안 뺏겨요? 네. 뺏겨요. 백범이 100% 그 다음 대통령이었어. 맞죠? 그런데 기차칸에서 죽어 안 죽어? 기차 안에서 죽어 안 죽어? 기차 안에서 누가 커피를 타줬는데 이때 백범은 99% 당선이었어. 맞죠? 그런데 누가 기차 안에서 백범한테 카카 커피 드세요. 커피를 마셨는데 돌아가 버렸어. 그런가? 안도의 총알 맞은 게 아니고 신익기잖아. 예. 백범이 아니고 백범은 김구고. 아니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한테 쏘가 그렇게.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백범하고 김구가 다른 줄 알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요. 신익희가 기차 안에서 커피를 먹다가 갔어. 그럼 그건 누가 줬을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또 누가 대통령이 돼? 또 이승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신익희, 김구. 신익희와 김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김구는 어떻게 죽었어요? 김구 선생은? 안도의 총알 맞았잖아. 가서 그냥 정면에 가서 김구 선생 가슴에다 총을 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저 김구를 죽인 사람, 신익희를 죽인 사람 다 뭔가 아웃사이드,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신익희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에? 누구더라? 조병옥이가 대통령이 될 뻔했죠, 그죠? 그런데 조병옥이가 무슨 병으로 죽어버리죠? 암으로 죽어버려. 암으로 죽으면 다시 또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맞죠? 예. 아웃사이드에서 한번 온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이거는 진정한 아웃사이드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웃사이드가 그렇군요.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은 장면이 윤보성하고 정권을 잡죠, 그죠? 장면이 잘 나가는데 뭐가 나타나요? 아웃사이드에서 박정희가 나타나. 박정희가 탕 뺏어버려. 박정희 대통령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웃사이드. 자, 여기서 제가 멈추는 거는 제가 제 입장에 제 말을 했던 내용에 또 그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이승만 정권 시대에 있어서 정당은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헌법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 제정헌법 이후에 이승만이 많이 뜯어 곤치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왜 곤쳤을까요? 자기가 계속 대통령 해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어줄 국회를 형성시키는 것이었죠. 그게 얼마나 불패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승만 때부터. 뭔가 이승만 당선되고부터 국회에는 처음과 달리 재정 첫 국회와 달리 뭔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되면서 뭔가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안에 국회의원들이 해먹었을 엄청난 비리와 문제점들을 헌법까지 자꾸 뜯어곤쳐가면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계속 해먹었고 해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박정희가 왜 그렇겠어요? 4.19 나고 나서 그 사회에 그 못된 세력들이 많았어요. 국회와 연결되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과 연결되고 한 지방 세력들이 자기 이권을 막 이제 무주공산이니까 예지만 없으니까 그 당시 우리 의식들이 오늘날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권을 차지했고 그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그나마 국민을 위한 방향이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군사적인 문제, 남북 대치 문제의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국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하려다가 마무리를 하려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한 19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입김을 막 불고 흔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는 중에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다가 많이 피를 흘리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한 20-30년이라고 할까, 20년을 할까요? 이제 김영삼부터 이렇게 쭉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게 뭡니까? 진짜 민주주의, 진짜 국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그런 균등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로 와야 되죠. 자,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길,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강의로 다시 이제 허경영 강의로 들어가 봅시다. 아웃사이더들은 겁나는 아웃사이더들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웃사이드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장면이 밑에 가서 국회의원 했으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어요. 어디서 저렇게 새까만 놈이 키도 작고 말이야. 저게 국회의원으로 여자들이 그 당시 좋아하는 스타일일까 아닐까? 안 찍어줍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 좋아했냐? 강호동이 같이 뚱뚱해야 돼. 맞아. 그리고 살이 많이 붙어야 돼. 그래야 좋아하는데 장면이 같이 생겨야 되는데 박정희 같이 생겨가지고는 표를 못 얻어. 맞아. 어디서 돌깍정이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맞아. 키 작다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인상이 잘생긴 얼굴이에요. 잘생기고 매력이 많아. 아주 매력적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만큼 미남은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박정희 대통령만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얼굴에 보면 사심이 요만큼도 없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에다가 다시 유신으로 들어간 거는 마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장개석이 같으면 총통 해버려 그냥 선거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총통. 아, 맞아. 오케이. 그게 대만. 자, 이제 나도 이제 확실하게 생각됩니다. 요즘 사람들 말이죠. 바로 요즘입니다. 2017년 요즘경에 인터넷에서 뭐 어떤 여자도 있고 어떤 남자도 있는데 장기 집권했다고 막 떠들어대요. 아유, 듣기도 기를 씻고 싶어요. 그 사람 말 들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꾀꾀거리였습니다. 지금 이제 허경영 강의를 통해 제가 아는 게 제가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박정희가 그 당시에는 돌아간 상태였는데 몇 년 지난 상태였죠. 사실 여러 번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했어요. 나도 지치고 힘들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왜 힘들어졌냐면은 74년도입니다.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결심하고 있는 중인데도 차지철 있죠. 경호실장. 이놈의 손이 총을 빼들고 위에 올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교육하면서 각하도 쏘고, 각하가 그만두면 이 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죽은 거 맞는데 각하도 죽고 저도 죽읍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박정희한테 총을 겨눈 적도 있다는 말이 있고요. 가감하게. 반대로 다른 그 이야기는 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겨누다가 자기 머리에 겨누었대요. 각하가 그만두시겠다면 저는 여기 자리에서 바로 총을 당겨 죽였습니다. 대통령자에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근데 박정희에게 총을 겨눴는지 자기에게 겨눴는지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분명하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경호실장입니다. 궁정동 사건 아시죠? 그때 차지철이 총을 휴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게 왜 그랬겠어요? 박정희가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해놓고 야, 그리고 너 앞으로 총 차고 다니지 마. 내 앞에서 총 차지 마. 알았어? 이렇게 주의를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총을 안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궁정동 사건에서 차지철은 총을 없었죠. 경호실장인데 당연히 그 자리에서 경호실장답게 총을 갖고 있었더라면 김재규의 그 저격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어린 적에 들었던 그 정보고 우리 아시는 분들의 그 아름아름으로 다 이제 내려온 거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니까 사실 확인성이 가능하죠.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경영 강의 어때요? 허경 이분은 어때요?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조금만 더 듣고 이제 1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이제 다음 3편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맞아요. 싱가포르 이강요. 내 36년 해먹고 죽고 나면 내 아들이 또 총통이야.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선거야? 싱가포르 잘 살아요. 만약.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좋군요. 저도 기쁘고요. 허경영 강의 1068회 대한민국의 위기 아웃사이드에서 왜 신인 정치가 나오는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삼성변도입니다. 변성입니다. 이 말은 3번 변해야 모든 것은 완벽해진다는 거죠. 몇 번째죠? 3번째입니다.